자, 그럼 얘기했던 대로 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함수와 각 세타의 삼각함수 사이에 이런 관계 성립한다는 거를 자, 이제 이 수식으로부터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림과 함께 또 이해를 해볼게요. 그림 보면은요, 일단 좌표평면상에 단위 원이 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요 동경이 일단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라고 봐줍시다. 자, 그랬을 때 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표시해보면은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결론적으로 y축의 대칭일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그건 어찌 생각할 수 있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앞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라면, 자,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그 다음에 세타, 두 각의 합을 생각했을 때 파이 나오죠. 그것만 봐도,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y축의 대칭이겠네. 그걸 생각해 줄 수도 있는 건데, 그때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난다거나, 아니면 그때 공부를 잘 안 했다거나, 그래도 지금 상관이 없어요. 자, 두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y축에 대해 대칭일 거란 걸 요 그림 안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할 거냐? 일단은 시초선의 위치에서 이 각을 나타내는 동경은 우선 파이만큼 회전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타 회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시초선의 위치에서 세타만큼 회전하면 동경이 요렇게 온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시초선의 위치에서 파이만큼 우선 회전한 다음에 세타만큼 회전할 건데 여기서랑 방향이 반대로 회전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는, 자, 표시한 각의 크기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세타만큼 회전, 자, 여기서 세타만큼 반대 방향으로 회전, 그걸 생각해보면 이 동경과 가까운 쪽 x축이 이루는 각, 그 다음에 요 동경과 가까운 쪽 x축이 이루는 각은 각의 크기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봐주면서 두 동경이 y축에 대해 대칭일 거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죠. 아니면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자, 이 각을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세타의 동경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각 세타의 동경과 각 마이너스 세타의 동경은 x축에 대해 대칭입니다. 앞에서 그거 봤었죠? 직전에. 자, 마이너스 세타의 상관함수 얘기하면서 어쨌든 이 동경이 가까운 쪽 x축과 이루는 각 다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 동경이 가까운 쪽 x축과 이루는 각을 표시해 봤을 때 그 표시해 놓은 각끼리 각의 크기 같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대칭성 생각하면. 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마이너스 세타의 동경을 파이만큼 회전시키면은 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동경이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파이 더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 동경하고 이 동경은 또 일직선상에서 방향이 반대로 놓여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요렇게 하나의 직선을 보고 또 x축을 자 봐줬을 때 두 직선이 교차하는 가운데 그때 이 각과 그 다음에 여기 표시하는 각은 막꼭지각으로서 또 각의 크기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두 직선이 교차할 때, 자, 마주보고 있는 각 막꼭지각이라는데 막꼭지각끼리 각의 크기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각의 크기랑 여기 각의 크기 같기 때문에 각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은 또 y축에 대해 대칭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공부했던 두 동경의 위치 관계를 복기하든 아니면은 시초선의 위치에서 동경을 어찌 회전시키든 간에 이 각을 나타내는 동경 또 이 각을 나타내는 동경은 y축에 대해 대칭인데, 자, 그 상태에서 원까지 추가해서 그림을 좀 볼게요. 이 각각의 동경이 단위원과 만나는 점 P, 점 Q라고 각각 불러줄게요. 그러면 점 P, 점 Q의 X, Y 좌표가 왜 이렇게 표시되는지는 각과 매칭시켜서 이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때 봅시다. 두 동경도 y축에 대해 대칭인데 이 그려져 있는 원도 봤을 때 y축 기준 딱 자르면은 왼쪽 반원 그 다음에 오른쪽 반원이 y축의 대칭일 거 당연하고, 그러면은 원하고 이 두 동경만 봅시다. 그러면 그림이 y축 기준 좌우로 완벽히 대칭이에요. 자, 그러면 직관적으로 우리는 이 점 Q와 점 P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겠네라는 것도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림이 전반적으로 y축의 대칭이니까. 그죠? 자, 그럼 이 점 P, 점 Q 사이의 대칭성 감안하면서 이 두 점의 y좌표끼리는 값이 같겠네요. 자, 그 관계가 여기 표시되어 있어요. 식으로. 그 다음에 두 점의 x좌표끼리는요. 절대값 같은데 부호 반대겠죠. 그 관계가 또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점 P, 점 Q에 자 위치관계 고려하면은 이 관계 성립하는 게 당연해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성립하는 식들로부터 아래에 있는 식도 유도할 수 있는데,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와 같은데, 자, 그 식은 결과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와 같게 돼 있고,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탄젠 세타와 같다라고 타고 봤을 때 얘와 같겠네라는 걸 이해해 줄 수 있죠. 아, 이 식들로부터 이 관계도 유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림상에서 두 동경의 기울기를 봐줘도 되고요. 자, 두 동경의 기울기는 어떤 관계냐? x값 증가량을 요만큼 똑같이 봐줄 때요. 자, x값 증가량을 요만큼 똑같이 봐줄 때 그 x값 증가량에 대한 y값 증가량 보면은 절대값 똑같은데 부호 반대란 거 바로 봐줄 수 있어요. 이 동경의 기울기 측정할 때 x값 증가량 똑같이 잡았을 때 그 분의 y값 증가량, 자, 절대값 같은데 부호 반대야? 그럼 두 동경의 기울기는 절대값 같은데 부호 반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달아줘야 값이 같다라고 이 관계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식까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 건데, 자, 여기까지는 이 관계식들에 대한 이해였고, 이 특히나 아래쪽에 있는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요 내용이 우리 삼각함수의 값을 간편히 구하는데 정말 많이 앞으로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특히 그와 관련된 예시를 좀 지금 보고 넘어가려 하거든요. 예시 좀 띄울게요. 자, 우리 나중에 삼각함수의 각에 변한 내용을 쭉 다 공부하고 나면 이 많이 큰 각이나 또는 음의 각에 대해서 각을 이 범위 안의 각 또는 이 범위 안의 각으로 변환해가지고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려는 시도를 많이 할 거거든요. 자, 그런데 두 범위를 비교하자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각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각보다는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가 좀 편해요. 예를 들어서 사인 120도 구하라는 것보다 사인 60도 구하라는 게 우리한테 훨씬 쉽게 느껴지지 않나요? 자, 또 예를 들자면 코사인 45도 구하는 것보다 코사인 135도 구하는 게 좀 더 생각의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둔각에 대해서 삼각함수의 값을 생각해야 될 때, 자, 합을 했을 때 180도 되는 예각을 통해서 그 예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통해서 그 삼각함수의 값을 결론적으로 쉽게 구하는 요령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요 박스 안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자, 여기에 짝을 맞춰서 생각을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사인 120도 구해야 된다 칩시다. 자, 120도를 요 형태를 여기와 짝을 맞춰 표현한 겁니다, 지금. 180도 마이너스 세타 형태로. 그러면은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거 확인하고 왔으니까요. 사인 180도 마이너스 60도는 요 세타 60도로 할 때, 자, 사인 60도와 같겠죠? 아, 이 식이 성립하니까, 자, 위에 있는 이 식도 성립할 수밖에 없고, 그럼 사인 120도를 구해야 되면 사인 60도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 또 탄젠트 120도도 생각해 보는데, 여기랑 이번엔 짝을 맞춰 생각할게요. 자, 사인 앞에는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없는데, 여기 마이너스 부호 있다는 거 좀 조심하면서, 요 값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식에서 세타가 60도일 때 생각해 주면 되죠. 자, 그래서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와 값이 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 탄젠트 120도는, 자, 세타가 60도일 때 생각해 주면 마이너스 탄젠트 60도와 값이 같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 내용이 여기 정리가 돼 있는데, 자, 위로 올라와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둔각에 대해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야 될 때, 자, 우리는 이 둔각에 대해서 뭐 사분면 위에 동경 표시하고 그럴 필요 없고요. 직각삼각형 따로 그려서 막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이 각과 합을 해서 180도 되는 예각을 생각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생각해 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자, 사인 앞에는 마이너스 부호 안 붙여도 되는데, 코사인 탄젠트 앞에는 마이너스 부호 붙이면서, 자, 이 둔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요 과정 거쳐서 대답을 해주면 편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인 120도 생각하는 것보다 사인 60도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또 코사인 120도 생각하는 것보다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자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요. 그러면서 이 마이너스 부호가 여기는 붙고 여기는 안 붙는데 그 당연한 게요. 자, 사인 함수에 대해서는 1사분면의 각, 또 2사분면의 각에 대한 사인 함수의 부호가 일치해요. 근데 올사탕코 생각해 봤을 때 그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에 대해서는 1사분면의 각, 그리고 2사분면의 각에 대해서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의 부호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 붙여줘야 왼쪽에 있는 식에 자 대한 부호나 오른쪽에 있는 식에 대한 부호나 일치될 수 있고, 여기 값이나 여기 값이나 값이 완전히 같아질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부호 붙여줘야. 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는데, 이 내용을 요약해서 여기다 이제 대답을 하면서 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150도가 궁금합니다. 자, 그럼 뭐 사분면 위에다가 150도에 대한 동경 그리고 그러나요? 그게 아니고 바로 식으로서 사인 30도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사인 30도는 대답하기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코사인 120도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얘랑 합쳐서 180도 나오는 얘각은 뭘까? 30도네? 그럼 코사인 30도 생각해주면 되나요? 아니요. 마이너스 코사인 30도 생각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뭐 붙여야 돼요. 자, 그러면서 값을 대답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150도는요? 탄젠트 30도 봐주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 마이너스 탄젠트 30도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값을 생각해주면 좀 더 편하겠죠. 이 둔각에 대해서 삼각함수의 값을 생각해야 될 일이 꽤나 있을 텐데, 자, 그때마다 쉽게 가려면은 지금 하는 얘기를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성립하는 관계식, 살펴봤던 관계식으로부터 이 내용을 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